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3월 28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주말하고 오늘까지 날씨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지난주하고 다르게 굉장히 맑은 날씨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맑은 시장을 한번 기원해보고요. 또 날씨가 맑다 보니까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언제나 성공 투자할 수 있기를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를 보면 오전장에는 굉장히 시장이 좋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후장에는 그래도 많이 돌려세우면서 지금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네요. 마이너스 0.02%. 뭐 보합이라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반대로 코스닥은 그동안 상승폭이 강해서 그런지 오늘만큼은 조금은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0.8%에 마무리되었고,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코스피를 보면 오늘 코스피가 보합권 내에서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인지 오늘 종목들을 보더라도 별다른 특징이 있는 종목은 없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 대체적으로 보합권 내에서 1% 내외로 등락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오늘은 코스닥이 정말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전 종목이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2% 안쪽으로 약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시장이 좋지 못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코스피는 오전장과 달리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2,700억 규모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관은 순매수를 보여주었죠. 사실 오전장에는 같이 동반 매도세가 나왔는데 기관은 오후가 조금 되기 전부터 계속 꾸준히 매수가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코스닥.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고, 과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동안 워낙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6만원대에서 3거래일 연속으로 머물고 있는데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고, 기관은 그래도 소폭의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는 기관의 순매수 물량이 들어왔고, 외국인의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순매도가 나왔죠. 자, 그리고 최근에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던 LG에너지솔루션. 오늘은 모처럼 조금의 하락세가 나왔죠. 그렇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은 봤을 때는 개인의 물량이 조금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최근에 10만원대를 회복했던 카카오.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이노텍, S-오일, 삼성엔지니어링, SK스퀘어, 주성엔지니어링,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S-오일, LG에너지솔루션, 신한지주, KT, LNF,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면 직전 금요일날 미국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국내 증시가 오전장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고, 조금은 이런 면들이 과도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물론 오후장으로 갈수록 조금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어쨌든 지금 보시면 S&P 500도 지난주 금요일날 0.5%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장기 이평선을 모두 돌파하면서 올해 들어서 종가가 모든 이평선을 다 돌파하고 굉장히 흐름이 양호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스닥은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래도 흐름 자체를 봤을 때는 굉장히 견조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다우지수 마찬가지로 0.4%의 상승과 함께 지난주 금요일날 미장의 흐름은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촬영 시점이 지금 1시 30분쯤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시면 오전장과 달리 오후장에 많은 기관들의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흐름이 조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말 뉴스만 살펴봐도 딱히 국내 시장에 빠질 만한 이슈는 없었거든요. 전날 미국 증시의 흐름도 양호했다고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5차 회담.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터키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긍정적인 기사도 나왔었고, 러시아 측에서 전면전 대신에 그 분쟁 지역 있죠, 거기에만 전력을 집중하겠다 라는 러시아군 측의 발언이 나옴에 따라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시장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왜 오전장부터 이런 급락이 나올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후장의 기관의 매수에 함께 시장을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런데 이 시장을 돌림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스피 대형주들, 예를 들어 2차전지, 반도체, 인터넷 기업들, 그리고 자동차 등등 코스피에 포진해 있는 주도 산업들, 이 업종의 상승은 크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은 업종별 테마주들, 그런 쪽 섹터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 시장에서 정말 강했던 업종이 저는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금융주들, 또 알미늄 관련주, 이렇게 약간은 테마성 있는 업종들이 오늘 시장을 주도했다 볼 수 있고,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휴림 로봇, 현재 18%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유진 로봇도 지금 위에 꼬리를 많이 달고 있지만 그래도 8%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 며칠 전에 상장했던 기업인데 지금 9%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부분의 거래 대금도 상당히 많이 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로봇 관련주는 오늘 삼성전자에서 연내 로봇 제품을 상용화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그 때문에 다시 한번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로봇이 상용화가 된다면 보행을 보조하는 로봇 있죠, 그쪽이 상용화의 첫 모델이 될 전망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로봇 관련주 안에서도 보행 보조 이쪽과 관련된 종목이 조금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삼성전자에서 로봇하고 메타버스 이쪽은 차세대 먹거리로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하고 로봇, 저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단순히 로봇 관련주, 단순히 메타버스 관련주 그렇게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늘 나온 기사를 보시면 올해 첫 로봇 제품이 상용화 될 텐데 보행 보조와 관련된 제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 내에서도 보행과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업종마다 흐름이 조금씩 나뉘고 있는데, 삼성전자 얼라이언스에 포함된 기업이라든지 조금 더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관심을 가지는 것이 훨씬 중요한 종목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메타버스하고 로봇 관련주들, 약간은 테마성, 다른 말로 꿈이라고 하죠. 이런 기대감의 주가에 많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조금은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고, 분명히 관련주로 분류가 되지도 않았지만 이런 테마에 움직이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봇과 메타버스는 필히 관심을 가지되, 과연 이게 정말 관련주로 분류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말 말이 많죠. 갤럭시 GOS 논란도 있고, 또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삼성 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이 생기면서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라는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급락하진 않고 있어요. 어쨌든 기업 자체가 정말 크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재료나 이슈, 이런 것들에 의해 주가가 오랫동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이런 내용은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간혹 주가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갈 재료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걱정은 될 수 있어도 너무 크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일단은 1분기 실적을 보면 SK 하이닉스하고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최고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종합된 의견들을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2분기부터 다시 D램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가 된 만큼 너무 지금 실적과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은 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기업들이 무너진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침체기로 갈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가의 조정,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도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봤을 때 오랜 시간 동안 매도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충분히 어떤 특정 가격이 되어서 매력적으로 부각이 된다면 다시 외국인들은 강하게 또 매수세를 받쳐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을 한번 이렇게 내다보시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6만원대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올 한 해 중에서 지금 시점에 가장 저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실적도 괜찮단 말이죠. 그리고 D램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이 정말 눈으로 해결이 되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최우선 업종이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그런 관점도 한번 가져보시고요. 또 오늘 몇 가지 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에디슨 모터스, 이 종목이 장중에 하한가를 갔어요. 결국에는 쌍용차 인수가 무산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고 그 때문에 오늘 하한가로 직행을 했었는데 잠깐 차트를 볼게요. 자, 지금 이 종목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정말 투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흐름이 정말 기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던 것도 결국에는 인수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겠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무산이 되었던 만큼 저는 충분히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 종목이 이렇게 하한가를 감에 따라서 오늘 남선 알미늄 이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로 직행을 했어요. 완전히 흐름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은 왜 상한가에 갔냐면 이 종목은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하기 전에 1순위로 인수자로 꼽혔었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쟁 상대의 인수가 무산됨에 따라서 과거에 1순위로 꼽혔었던 남선 알미늄이 상한가를 갔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량도 정말 많이 실리면서 지금은 상한가가 조금 풀린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남선 알미늄은 알미늄 관련주로도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에디슨 모터스의 인수 무산, 이게 가장 컸던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남선 알미늄의 강한 상승을 보임에 따라서 다른 알미늄 관련주 있죠. 조일 알미늄 그리고 사마 알미늄 모두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면 참 주식이 신기한 것 같아요. 일단은 같은 알미늄 관련주가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상승만큼은 알미늄 관련주로서가 아니라 에디슨 모터스의 인수 무산, 그에 따라 남선 알미늄이 인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재료와 무관한 사마 알미늄이라든지 조일 알미늄 같은 알미늄 관련주로 묶임에 따라서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이었던 재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또 최근에 건설 관련주의 강세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구와 리모델링 관련주 이쪽 업종들이 오전장인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자, 그런데 주말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국토부 업무 보고에 등장을 했고 여기서 건축 규제 완화 그리고 택지 공급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기 전부터 아마도 중소형 관련주를 중심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건설 관련주하고 원전 관련주 대표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관련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차이점이 있다면 원전 관련주는 그야말로 기대감, 이게 정말로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건설 관련주는 당장의 재건축 완화라든지 택지 공급 이런 것들이 당장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인지 주가의 조정도 그렇게 깊진 않더라고요. 일단 몇 개 종목을 볼게요. 자, GS건설도 지금 보시면 그렇게 조정이 깊지가 않았어요. 2월 중순부터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 조정이 나오고 그렇게 깊진 않았었죠.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마찬가지예요. DLENC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중소형 관련주 동신건설 이 종은 바닥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원개발, 신원종합개발 마찬가지로 중소형 관련주까지 별다른 조정 없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관련주 두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서 한번 업종들을 구분해서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오전장에는 시장이 부진했었는데 다행히 조금은 반등에 성공한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이 내일부터 계속 이어지면서 이번 주는 보다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